만화 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대형 팬더가 네. 가장 취약한 분야예요. 취약하다? 취약한 분야가 있었나요? 매우 취약한 분야죠. 진지한 거. Why so serious? 또 우리 그 네. 추리인물. 코난 편을 하기는 했지만 코난 편에서 추리를 다룬 적은 없어. 아름이 범인일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했다가 악플 달리고 말이야. 그럼요. 김전일 편. 임전일 편. 김전일 편에서도 우리 뭐 했습니까? 추리 아무것도 안 했죠. 나 무서운 얘기만 하고. 그거 하나 남았어. 난 땅바닥에 누웠어 그날. 날 봐. 날 봐. 내 안에. I love you. 내 안에 몬스터 날잖아. 저희 안에 몬스터가 이렇게 커졌어요. 네. 대형 팬더 75화 우라사와 나오키 몬스터.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I love you. 내 안에 몬스터 날 알잖아. 여기까지밖에 몰라. 요수는 아니죠. 이 드립은 정말 시래기네요. 국에도 쓸 수 없는 시래기야. 몬스터란 그 만화는 이제 94년부터 2001년까지 길게 오래 연재했다. 맞아요. 길게 연재했어요. 우라사와 나오키 씨가 무려 총 18권으로 18권으로 연재를 했어요. 작가인 우라사와 나오키가 또 이 몬스터로 엄청난 스타덤에 또 올랐죠. 명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튼 때도 유명했지만 그쵸. 사실 이 몬스터로 완전히 상종가를 딱 치고 거기가 이 연재 중에 99년에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을 수상을 해요. 대상을. 어떤 상이죠? 데즈카 오사무가 우리가 아톰. 우주소년 아톰. 요걸 만든 이제 일본에서 만화의 왕이자 뭐 신 요 분의 이름을 딴 상인데 제 3회에서 수상을 했고 이후에 이제 플루토로 이 상을 또 받아요. 플루토도 이분 작품이에요? 이분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에 나오는 로봇이라는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원래는 테츠카 모사의 그 아톰 시린의 최계 최강의 로봇이라는 에피소드를 리메이크해서 본인의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저 이거 친구 추천으로 봤었거든요. 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봤다가 갑자기 5권에선가? 갑자기 아톰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그런 기억이 나요. 국내에서도 정말 이 심리적인 묘사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그 대사와 표정 연출 이런 걸로 정말 유명해서 스릴러 만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추리 만화의 조금 정석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이 몬스터를 어렸을 때 접했을 때 만화책이 이렇게 영화 같을 수가 있구나. 그럼 실제로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우라사와 나오키 씨의 작품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애니메이션화가 이루어졌는데 2004년에 우리가 좋아하는 또 그 매드하우스 잘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만화책의 분량만큼 74화 정도의 분량으로 길다 길어. 거의 생략이 많이 없어. 또 이렇게 극적인 면이 더해져가지고 확실히 그 영상으로 보는 재미를 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투니버스에서 이때가 아마 창사 10주년 기념으로 몬스터를 들어갔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버릴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만큼 그 캐릭터마다 성우를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거의 중복 없이 140명이 넘는 성우진이 투입이 됐다고 해요. 구자영 성우님의 덴마와 강구한 성우님의 이 룽게 이거 동영상 아직도 막 돌아다녀요. 이것만 최고예요. 이것만 봐도 이 몬스터의 그 쫄깃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혹시 피해자들이 그 사탕을 어디서 구했는지 지피는 데 없으십니까?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쌍둥이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더빙도 잘 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손을 꼽힙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부는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한 남자아이는 머리에 총상을 맞게 되고 한 여자아이는 심한 쇼크를 받은 상태였죠. 이 머리에 총을 맞은 그 남자아이를 당시 아이슬러 기념병원에 총망받던 외과 의사인 이 겐조 텐마라는 친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했을 때 원장이 지금 그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명 인사를 구해라. 시장님을 구해라. 시장이 이거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하얀 거탑 같은 느낌으로 병원 정치. 정치판이구나. 한번 그 전에 덴마가 겪었어요. 터키인을 구해야 되는데 터키인을 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오페라 가수를 했다가 오페라 가수를 딱 치료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겐조 덴마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구나. 아이냐 아니면은 그 명예냐 요거에서 한번 고민했다가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그치 근데 이제 겐조 텐마는
나는 의사다. 먼저 온 생명을 살리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네. 성공적으로 살리게 되나 시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병원 내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져 버리죠. 아, 너 찍히는구나. 그래서 병원장의 딸이었던 에바랑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네. 그것도 취소당하고 그렇죠. 출세가도가 그냥 끊겨버린 거예요. 그쵸. 인생이 나락으로. 아예 딱 끊긴 상태가 네.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겐조가 구한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병원은 또 이제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막 데려다가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든가 네네. 이런 홍보를 식의 하죠.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네. 그러려던 그 원장을 비롯해요 네. 그 동료 의사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경찰은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가? 덴마다. 덴마가 왜요? 출세가도가 막혔었는데 네. 그 정치판에 있는 병원장도 죽고 네. 다른 그 총반 받던 사람들도 이제 라이벌이 다 없어졌으니까 다시 덴마는 정상적으로 예전의 위상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없어져서.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병원 이사장이 네. 자신의 실력만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겐조를 신임하게 되는 네. 결과가 나와요. 이게 전화위복인가요? 그런 식으로 돼버리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흐릅니다. 겐조 덴마는 이 실력만으로 병원의 그 외과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덴마는 덕망 높은 의사로도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이 자범인 그 윈켈스라는 네. 그 양반을 또 담당해서 치료를 하게 돼요. 이런 범죄자지만 그 범죄자도 치료를 해주는 네. 그런 의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네. 이 윈켈스가 또 사라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잘 살아줘? 그러니까 윈켈스를 찾으러 갔는데 네네. 이 윈켈스 앞에 네. 네. 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그림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살렸던 그 아이가 바로 나다. 이제 그 아이는 이름이 요한이었죠. 은혜를 갚으러 온 건가요? 그러면 좋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윈켈스를 죽여버려요. 눈앞에서. 덴마가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겐조 덴마는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또 이제 자신이 살려낸 네. 이 몬스터 요한과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되는 게 이 몬스터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이제 살렸던 그 아이가 연쇄살인마였군요. 그렇죠. 그 과정을 다 밝혀나가는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쫄깃하고 너무 신박하죠. 너무 재밌고 전체적인 거는 그 덴마가 요한의 흔적을 쫓는 얘기지만 네. 또 서브적으로 보면은 이 독일 내에서 존재하는 인종차별 그리고 이제 구와 뭐 이제 그 가난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독일에서 행해졌던 그런 비인도적인 실험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독일의 혼란한 사회를 좀 많이 그리고 있어요. 뭐랄까요, 그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 저는 룽게 경감 나올 때마다 이 신스틸러야 이거. 나는 정크다. 나는 정크다. 인썸이 옆에서 필요한 말을 한다. 어떻게 해야지? 지금 현장에서 냅둘까? 아니다. 나는 현장 분위기를 위해 냅둔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할 것이다. 아차, 나는 오타를 했다. 초보자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뭐 이런 느낌들이 이런 느낌들이 이거 형 연기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요? 없어. 연기를 너무 못해. 뮤직비디오 안 봤어요? 내가 지금 봤죠. 근데 이 룽게 경감이 처음에 이렇게 되게 바람 덩어리잖아요.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못 보고 자꾸 덴마를 자꾸 추격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라부처럼 이렇게 폭풍 활약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저는 무슨 느낌 받았냐면은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요한과 너무 쏙 빼닮은 거예요. 세상에 혼돈을 던져. 네, 세상 혼돈을 던져주고 사람의 심리를 장악하는 그런 것들. 약간 그 베르세르크에서 그 누구야 그 매랑 너무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피스. 네, 그리피스. 카리스마라고 네, 하죠. 카리스마. 네, 그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능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이유 없이 나오는 컷 장면들이 삽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아이가 어서와라고 하는 장면이라든지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작품 속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게 이제 딱 이제 풀어지는 그런 그 쾌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그 영화 중에서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약간 이런 편집 요법들을 썼는데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몬스터라는 작품은 네. 한 화보다는 네. 이제 한 권 단위가 커질수록 그 이어지는 호흡이 전류네요. 아 진짜 네. 이게 절묘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 보면은 사실은 되게 소소하거든요. 예, 밋밋한 어떤 그냥 등장인물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들. 네. 어떤 애를 만나서 걔랑 밥을 먹고 요한을 찾아서 가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네. 그런 여행기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가 뭐 중간중간에 큰 에피소드가 한 번씩 터지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뭔가 서사가 완성이 돼요. 까면 깔수록 이렇게 사람이 흥분되는 뭔가 있어. 이게 이거였다고 막 하면서 순간적으로 읽는 속도가 막 빨라지고 네. 그 전까지는 이게 텍스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읽으면서 아 많아요 소설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점점 진짜? 이렇게 점점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왔었던 거구나. 오. 이게 이런 반응. 옛날에 어느 곳에 이름 없는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괴물이란 동화가 나와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름 없는 괴물 외에도 네. 깨어나는 괴물, 네. 눈 큰 사람과 이 큰 사람, 평화의 신 동화들이 나오는데 네. 물론 이 동화들의 저자는 또 중요한 요소예요. 네.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얘기들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이 동화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뭘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어. 기분 나쁨이 있어. 만약 이거 그 서점에서 팔았으면 안 팔렸을 딱 그런 작품이야. 애들한테 보여주기 조금 그런 그 동화들.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살토끼 네.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야. 나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 파네미로. 아 맞아. 그런 느낌도. 기분 나쁜 동화. 깜짝 놀랐잖아 이거. 이것도 뜯어먹는 거 이거 날라다니는 이거. 그죠. 아. 이 감독 이름이 기에르모 델 토로. 네, 네. 판권을 이쪽에서 사갔다는 루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동화들 자체가 되게 으스스한데 각자 읽어보고 또 어떤 느낌을 좀 받았나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스스로 인지하는가는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점이 나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극중 등장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이제 동화적으로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나는 인썸이다. 길게 해봤자 어차피 나가지 않는다. 나는 결정한다. 외롭다. 고독하다. 나는 편집마다. 와작와작 꿀꺽. 몬스터가 이제 어떤 내용이었지 하고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면은 이 동화 한 편만 딱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몬스터라는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 나타나져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 편의 그 아이를 위한 동화로 이제 다 함축하고 있다는 거에서 그런 그 아이러니가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자신을 정의해줄 사람이 단절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그쵸. 바로 이 요한인 것 같아요. 이 이름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 얘기 나다 보니까 그 김춘수 시인의 네,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딱 나죠. 만약에 제가 이 친구를 문구가라고 불렀을 때랑 네. 인썸님이라고 불렀을 때랑은 가지는 그게 되게 다르거든요. 문구가라고 불렀을 때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을 때 문구가라고 부를 때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고 싶을 때고 인썸님이라고 할 때는 방송이에요. 방송적으로 혼낼 공식적으로 때. 혼낼 때. 정말 아니 공식적으로 혼내거나 거리 두고 싶을 때 선생님이죠. 아, 그래. 이름을 안 와작와작 꿀꺽. 이 이름 없는 괴물이나 이럴 때 쓰는 그림체가 네네. 팀버튼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인가 그게 있어요. 네. 네네. 들어가는 그 팀버튼의 사파처럼 뭔가 이제 막 검은 것들 묻어나오는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작은 동화고 작은 그 스토리지만 네.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는. 그래서 이 몬스터 내에서도 작은 이제 그 재미, 네. 어떻게 보면 그 큰 울림을 던져주는 그런 동화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요한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는데 요한 참 멋진 이름인데. 제가 굳이 꼽는다면은 요한의 부하 중에 로베르트 아. 진짜 가장 심장이 쫄깃하게 만드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 로베르트의 진짜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난 그때 네. 가장 소름 돋았어요. 이름이 망치 나가신다 그 사람. 다이어트도 자유자재야? 네. 맞아. 나는 무슨 크리스찬 베일인 줄 알았어? 살이 빠져서 못 알아보고. 초반부 에피소드인데 이제 설탕 5스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맞아. 저격수로 활동하던 암살자가 암살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설탕 5스푼. 저 사람도 설탕 5스푼을 넣는구나. 고작 그 정도로 나는 총을 쏠 수 없게 됐다. 제가 쏠 수 있을까요? 물어보잖아요, 니나가. 그때 대답하죠. 설탕의 맛을 잊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나오죠. 너는 쏘지 마. 너는 쏘지 마. 대마 선생님 쏘면 안 돼요. 쏘지 마세요.
킬 욕심, 다들 킬 욕심 내잖아. 너는 쏘지 마. 아, 다들 킬 때치려고 킬 욕심 엄청 내. 나중에 다들 오버워치 하면서 너는 쏘지 마. 너는 쏘지 마. 너는 쏘지 마. 한조하지 말라고. 너는 쏘지 마. 피자가 8조각이잖아요. 7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몇 조각 남죠? 한 조각? 그럼 한 조 올라야지. 한 조각이네. 한조하지 말라고. 너는 쏘지 마. 와작와작 꿀꺽. 저는 욥 부부 살해 현장에서 네네네. 이제 그 룽게 경감이. 아. 딱딱 이 거울하고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전에 이제 범인들과 네. 이 현장에 뭔가 그 다른 그 미묘함 모방 감정이. 그거를 딱 느껴내는 순간 그리고 그걸 똑같이 덴마가 거기서 똑같이 향하는 그 순간 그리고 똑같이 거울에서 멈추는 그 순간 동일시되는 모습이 뭔가 찌릿하면서 그리고 이제 룽게가 문을 열고 드디어 만났군 덴마 그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 룽게가 진짜 정말 막 엄청난 수사력을 보이잖아요. 너무 완벽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반전이 혹시 룽게가 오히려 킹덤하임 출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서로 막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입은 부상을 또 이제 치료해주는 우리 그 덴마 선생. 의사로서의 그걸 끝까지 놓지 않는구나라는 걸 그렇기 느꼈죠. 때문에 주변인들이 그렇게 덴마를 위해서 움직여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러실 리 없어. 선생님이 그러실 리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할 때 면회 아무도 안 한다. 왜냐면 덴마라면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야 하고서 안 가. 덴마 선생이 나를 의심해. 덴마 선생. 여기에 킨더하임의 총알이 6발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몬스터라는 작품을 대형밴드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난감했던 게 정말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작품은 백지에서 봐야지 시작하는 만화거든요.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직 그 만화로서의 즐길 수 있는 재미 중에 큰 재미 하나 아직 포장 안 뜯은 거니까 선물이라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과연 이 만화가 어떻게 끝이 날까 싶은 만화들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베르세르크나 네. 뭐 에반게리온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몬스터가 아마도 연재 당시에 그런 만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영화만큼 어쩌면 영화보다 더 깊은 그런 진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네. 환경 아니면 사람의 그 선택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인간이 인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괴물처럼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정말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만화다. 자신의 뭔가 그 존재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자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몬스터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희 대형 팬더랑 같이 하면서 75회 동안 이제 다양한 만화를 같이 봐줬던 이제 우리 궁금이 미노타우루스가 아쉽게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팬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시청자분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도 구하고 지금 이번에는 좀 짧게 일단 한번 팬들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웃으면서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울기는 바빠. 웃으면서 얘기하자. 제가 이제 대형 팬더 75화까지 했네요. 제 나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차하게 돼서 정말 아쉬운데 이제는 이제 대형 팬더 출연자에서 다시 이제 ADBC의 팬으로 이제 대형 팬더의 한 사람의 팬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왔네요. 그래도 이제 대형 팬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따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자주 올리게 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 영상 활동은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 이제 저와 소통하고 있는 창구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야 될. 제가 만화 영화는 오늘은 제가 선창할까요? 원하는 대로. 그럼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리도 바꿔주자. 잘 바꿔주자. 자,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아이 고생했다. 고생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내가 남자한테 사랑하는 애 붙였어. 아 마지막이라 서비스야. 근데 유독 내 생일만 이제 그 대형 팬더에서 해주더라고요. 내 생일 딱 그날 그러니까요. 기억하고 지나? 진짜 그러니까 잘했어. 축하한다. 축하해. 멋있었어. ADBC